효강의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주관적인 효와 객관적인 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2년이 됐는데, 에, 한, 살아계실 때는 좀 정확히 잘 몰랐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집에서 내려오는 효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 그 저희 집은 사실 효라는 것이 이제 보통은 이제 선대 즉 부모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효녀였지만은 또 저희 외갓집 계통으로 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또 큰 효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외할아버지가 이제 고생하시고 옛날 가장으로서 많은 식소를 거느렸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철이 들었던 그런 어머니인데, 말하자면 이제 저까지 효가 내려온 것이 사실 이제 3대 효자인 셈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 세대로서는 흔치 않은 사례인 것 같고, 그렇게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그 형제 자매가 저희 어머니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머니에게만 효가 내려왔고, 또 저도 뭐 아우가 있긴 하지만은 유독 저를 통해서 어머니 효가 내려오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이것은 뭐 특별하게 제가 어떤 무슨 선민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이 이제 그 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좀 비슷한 것 같다가 조금 지나면은 이거는 우리 집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을 제가 설명을 하질 못했는데 좀 다르다는 생각만 막연하게 갖고 있었는데, 언제서부턴가 이제 그것을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틀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관적인 효, 일반적인 객관적인 효,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주관적인 효가 이제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김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겉절이 효 같다는 거죠. 푹 이제 익지는 아직 않은 그런 효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부모님이라든가 뭐 이제 자식이 부모님 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효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너무 고생만 하시다가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효는 효인데, 또 뭐 무슨 뭐 방송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되게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주제 이제 이런 소재로서 공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효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 효에 대해서는 조금 검증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긴 효인데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 효심이 낮다는 거지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효는 아니거든요. 어, 말하자면은 그쪽 이제 부모가 그 선대 조부모 세대한테 효를 하고 보는 걸 보면서 어려서부터 익히고 하면서 저게 뭘까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같이 이렇게 효에 대해서 깨닫는 거하고는 좀 다른 효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효는 그 부모가 조부모한테 효를 하지 않아도 자식이 어느 날 효를 깨달았다 하는 거는 자기 세대에서만 있는 일이지 어떤 객관적으로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효를 행하는 걸 보고 저희 어머니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접근하면서 효에 대해서 깨달은 거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읽고 그 사례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집안에서 전개됐다는 거죠. 저 역시도 어머니보다 느리긴 했지만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실까? 좀 막연하게 지나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어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되고 나서야 그랬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효라는 것이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 어머니 마음에 다가가려는 그런 어떤 과정, 어떤 객관적인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효는 그 묵은지 효라고 생각을 합니다. 척 집안에서 내력의 효가 내려와서 푹 무르익은 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어, 불교 같은 데라든가 또 어떤 뭐 종교적인 모든 종교는 일종의 그 객관적 관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종교적 교의가 계속 내려올 수 있는 거는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이 깨달은 사람이 다음으로 그 인가를 내린다고 그러죠. 법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정종이라고 합니다. 그 바른 그 요지가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면 효라는 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 해가지고 효를 깨달았다는 거 가지고는 미흡하고 그것이 한 집안의 어떤 전통으로서 내려가야만이 비로소 객관적으로 남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앞전 강의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왜 중요하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피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효가 어떤 이 공시적인 옆으로 퍼지는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는 측면이 아니라 집안에서 내려오는 전통 어떤 그 통시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집안 내에서 효를 선행한 효를 갖다 익히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효는 상당히 깨닫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효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무르익지 못한 그런 효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요즘 뭐 효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떤 사람이 뭐 유튜브에 와서 강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뭐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계속 한다 그러면은 어,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일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막연하게 뭐 교회 되면은 뭐 뻔한 얘기 하겠지 했는데 할 때마다 처음 들어보는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그건 누구한테서 그걸 배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그렇게 저희 집안에서 내려온 효력을 제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조금씩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지난주 강의도 색다른 강의였죠. 그 효에 대해서 용기라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심청에 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심청의 용기다. 용기를 바라보지 못하면 효가 축소 왜곡이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저희 어머니 심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의 용기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효를 갖다가 그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치매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지냈다 이런 거 같은 거 겉모습 손가락만 보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용기에 다가서겠다는 그런 기쁜 마음에서 하는 것인데 그 달을 보지 못하고 그냥 손가락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용기와 또 결부해서 말씀드린 오늘 또 새로운 내용인데 효라는 거는 그 종적인 측면, 통시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집안에서 효를 내려오는 그런 전통을 만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물려준 재산이 없다 이렇게 뭐 자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더 자탄해야 되는 거는 내가 자식한테 효를 내려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효에 대해서 똑같은 효에도 큰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부모대에서부터 효를 실천하는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반드시 이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과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되게 효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